안녕하세요. 상위 프로트레이더 주식투자 김유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실 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주말 동안 그 강원도를 놀러 갔다가 오느라 어제 영상을 못 찍고 오늘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11시가 넘어가고 있죠. 아무튼 또 우리 그 구독자분들, 효자방 식구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제가 또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답이 있을 거고, 지금 증시가 생각보다 쉬워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K증시 뭐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금투세 이슈도 있고 또 그 중독 리스크 때문에 자꾸 겁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마주만 살아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지수가 내려가건 올라가건 테마주만 있으면 매매하기가 정말 쉽고, 우리가 어려워해야 하는 장은 우량주 장세일 때, 그러니까 뭐 삼전이나 뭐 우량주 애들이 돈을 다 가져갈 때, 그럴 때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우량주 장세도 아니고 하락장이지만 테마주가 살아있어서 굉장히 쉽다. 오늘 저는요, 오늘 손실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익으로 나왔고,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리고 내일이랑 이번 주 어떤 또 일정과 이슈, 그리고 효자 종목이 있는지 공부해봐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예상대로 언론의 공포감 조성 후 증시는 역시나 좋았다. 어제까지 엄청나게 공포감을 조성을 했어요. 그 중독 리스크 때문이겠죠. 환율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위험자산이라서 더 안 좋겠죠. 그래서 공포감을 엄청나게 줬는데 예상대로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 이란의 중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면서 더 좋았던 것도 있죠. 그래서 미 선물이 오전부터 양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좀 많이 밀렸던 테마주들, 이런 애들이 오늘 개파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쭉 올라와 주면서 테마주 장세를 이뤘고 너무 쉬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제 예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은 못 올렸어도 효자방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일단 내일 미증시 및 세계 정세 그리고 환율 등으로 국내 시장이 개파락을 좀 할 것 같은데, 그쵸? 오늘 개파락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언론은 지금 또 엄청난 공포감을 형성하고 있고, 생각보다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뭐 오전에는 어쨌든 해치 테마가 좋았어요. 중독 리스크, 뭐 석유 테마 혹은 구리 이런 애들이 괜찮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괜찮았고, 오전에는 그런 중동 원자재 이런 애들이 좋았고, 오후장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는요, 전력, 테마, 구리. 전력이랑 구리, 얘네들은 지금 엮어 있죠. 왜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선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리 같은 그러니까 부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전선에 많이 들어가니까 전력 테마에 이제 전선이 있고 또 구리까지 같이 움직이죠. 또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게 또 있어요. 또 누구랑 같이 움직일까요?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랑 같이 움직이죠. 데이터 센터는 또 누구랑 같이 움직여요? AI랑 같이 움직이죠.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그 전력이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고, 그쵸?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변압기, 전선 이런 전력 애들이 지금 강한 거고, 그리고 이런 또 전선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뭐 하나로 봐도 되고요. 그쵸?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전쟁에서 해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원자재 테마로 속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리는 지금 계속 강하다. 그리고 국제 구리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리기판 테마는 그냥 저저번 주부터 계속 강해요.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장이 매번 바뀌죠. 저번 주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저번 주 후반부터는 그 JNTC 얘가 올라가면서 지금 유리기판은 계속 강하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애들도 있었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항상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제일 주도주만 여기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HBM 쪽 애들이랑 그 삼성이 이번에 오늘 그 텍사스주 공장 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테마 애들이 이제 오후장에 좀 강했고요. HBM 이런 애들도 강했죠. 그리고 중동 얘네들은 그 이스라엘, 이란 이런 그 세계 정세 때문에 강했고, 데이터 센터는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붐이고, 뭐 우리 기름국 형님들,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뭐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강하고요. 저 PBR, 자동차
이런 애들은 최근에 계속 수출이 늘고 있다라고 해서 자동차 애들이 강했는데 오늘 자동차 테마 중에 또 덕양산업 이런 애들이 그 현대자동차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오늘 주도주까지는 아니고 오늘 기준봉을 세우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뭐 현대 기아 이런 애들도 괜찮았고요. 약세 테마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개파락한 다음에 다 올라왔는데 2차전지, 방산 이런 애들은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보합은 AI 중에서는 최근 그 SP소프트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SP소프트 때문에 약간 강보합으로 봐야겠죠. SP소프트는 저번 주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마 애들도 오늘 여기서는 뭐 조금 오른 애들도 있고 내려온 애들, 그래서 보합에다가 제가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42% 하락 마감,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9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 둘 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그 시가에 마이너스 1%가 넘었어요. 개파락이. 근데 많이 복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감을 한 거죠. 미증시는 금요일 날 이렇게 약했는데 지금 미장이 시작을 했죠. 굉장히 강했는데 좀 내려왔네요. 이거 맞나? 지금 미 선물은 나스닥 100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원래 그 제가 이거 영상 만들기 전에는 미장이 0.5%가 넘었거든요. 상승률이. 근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필라 반도체도 1% 정도 상승 중이고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이번 주 실적 발표 있고요. ASML 얘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오늘은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돼서 그런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되고 있고 세계 증시는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유럽 애들이 괜찮고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살짝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래도 뭐 마이너스 1% 정도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예 다 확인을 해볼까요? 왜요? 한 원달러 환율까지.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까지 가려나 봐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달러 이렇게 강세면은 주식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항상 이제 일어나서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1,380원이 넘어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시고 원자재들, 금, 그리고 석유, 원유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네요. 그쵸? 좀 많이 내렸네.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돼서 그런지 내렸고 구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만 오르고 있네요. 금도 조금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죠? 원자재 애들 떨어지면은 미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일단은 한국 석유를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 중동 리스크 때문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장이 개파락을 하고 있었고 원래는 흥구 석유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하긴 했는데 얘는 이거 갭이 17%가 떴죠. 그래서 시가에 했다가 VI 시작을 했죠. VI 시작을 했고 그동안 한국 석유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얘가 결국 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구 석유는 VI 끝나자마자 바로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바로 나온 거예요. 본전에서 나왔고 한국 석유는 이런 식으로 시가 베팅 좀 들어가서 괜찮게 먹었어요. 8%까지.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날렸거든요. 한 3.5% 이런 데서 이렇게 3% 넘게 먹었고 여기서는 비중이 적었죠. 그리고 이제 눌림을 한번 하려고 여기서 했다가 그냥 나왔어요. 여기 이런 구간 지켜주나 해서 들어갔는데 19,000원에서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이제 쉬러 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마지막 요거 한 주입니다. 한 주 남겨놨는데 반등하는 거 보고 그냥 나왔죠. 그리고 이구산업 얘도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얘는 시가 베팅이 아니고요. 애초에 종배를 했어요. 저번 주부터 전력 테마가 강했고 구리 뉴스가 계속 있었어요. 저번 주 제 영상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구리를 계속 강조를 했고 요거는 저 혼자 했습니다. 효자방 분들께도 안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원자재 테마는 사실 이 어렵거든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냥 그래도 전력 애들 가고 하면은 구리도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날 조금 매수를 해놨던 거예요. 금요일날. 그리고 불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얘가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매도를 했고 불타기를 다시 해서 이렇게 시가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5% 이상 이렇게 먹었고 이 뒤에는 안 했습니다. 다 한 주예요. 다 한 주로 이렇게 간을 본 거고 이렇게 오전에 먹고 나왔고 그리고 JNTC 이런 애들은 살짝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왔죠. 요거는 한 주인가? 요거 한 주죠. 이렇게 매매를 했고 덕양산업도 여기서 얘는 상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상을 가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사서 휩소가 여기서 한번 나왔죠. 이런 고점에서. 그래서 비중 반을 줄이고 반은 한 2% 정도 이렇게 먹고 나왔고 나머지 10% 안 되는 물량은 본전 왔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2% 정도 먹을 거예요.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먹고 나왔고 DI도 뭐 살짝 여기서 얘도 이런 박스권 뚫나 해서 이렇게 매수해서 2% 정도 2% 좀 넘게 먹고 나왔고
많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까지. 바이오스마트까지 오늘 완벽했어요. 바이오스마트는 오늘 얘 그 홀짝 게임 아시죠? 단기가열 가는지 못 가는지. 그래서 저는 못 간다에 베팅을 해서 종배를 했는데 얘가 시간 외에서 4.5%까지 이제 올랐었죠. 그래서 저는 얘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했고 내일 오전에 글쎄 다시 볼까? 모르겠어요. 일단 얘도 전력 테마를 붙여놨고 얘 재료가 전력 테마도 붙이고 구리 테마도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거 때문에 올랐거든요. 초고압 변압기, 발전기용, 동구리 소재 독과점 뭐 요런 그 리프트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이날 4월 11일에 상한가를 갖고 모멘텀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이런 상한가 라인에서 버텼고 그래서 종배를 했는데 얘까지 오늘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그래서 오늘 손절한 종목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죠. 지금은 방망이를 보시면 되게 짧게 잡아요. 뭐 10% 이상 이렇게 먹는 종목 없죠. 대신 이런 게 쌓이면 수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나는 손절이 빠르니까 비중 크게 들어가도 돼요. 대신 안 간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죠. 비중 크게 들어갔으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 우리는 테마주가 있고 주도주 이런 게 명확하고 그리고 오전에 되도록이면 오전에 매매를 끝내는 게 좋겠죠. 오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 뉴스 또 어떤 게 있는지 봐야겠죠. 일단 요거는 이제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죠. 바이든과 통화 후 보복 공격 계획 철회. 이란 추가 군사작전 없어. 일단락.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다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전에 해치 테마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저를 더 헷갈리게 한 거예요. 야, 이러면은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갈까? 근데 가더라고요. 왜냐? 개파락이 너무 심했어요. 코스닥, 코스피가. 그래서 그러면 이 해치 테마에 들어가서 한 적어도 3%는 먹을 수는 있겠구나. 흥부석유, 한국석유가 갭이 많이 뜨니까.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나온 거고.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근데 또 이런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미 서방,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이르면 15일 대응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믿겠어. 지금 언론들도 언론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요즘 전쟁 트렌드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 우리 공격 안 할게 이러고 뒷방치죠. 그쵸? 기습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들 언론 플레이를 약간씩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격 안 한다고 하고 기습하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러우 전쟁 때부터 계속 조금 이런 클리셰 같은 게 계속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종배를 할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기사가 추후에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수입 금지 전쟁 자금줄 옥죄는 미국과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나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리 알루미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올랐던 종목이 PJ메탈, 조일 알루미늄, 알루코 이런 애들도 살짝씩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구리 테마는 오늘 KBI 메탈이 상한가를 갔고요. 이구산업이 원래는 대장이었으나 지금 오늘은 2등을 했죠. KBI 메탈이 대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뉴스가 있었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런던 금속거래소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수입 금지 조치에 가격 오를 듯 이런 기사도 있어서 오늘 구리랑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반도체 뉴스죠. 미국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 파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 64억 달러가 아니고 한 60억 달러? 이 정도였죠. 근데 여기 초기 예상액은 20억 달러였대요. 여기서 3배로 증가했던 거고 최근 뉴스는 한 8조 정도 받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9조 가까이 받죠. 이런 거는 엄청나게 호재예요. 그렇죠? 최근 그 TSMC도 비슷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받아서 이런 거는 삼전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미장이 좋게 끝난다면 내일 삼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갭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삼전을 매매할 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애들을 매수해야 돼요. 이 기대감 때문에 최근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삼전 보조금 이런 보조금 받는 것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고 바로 그 종목은 JMB랑 FST가 저번 주에 이것 때문에 강하게 갔었죠. 오늘 또 뉴스를 붙여줬어요. JMB,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스태커 개발 성공. 고객사 요청 시 바로 적용 가능. 그래서 저런 뉴스, 삼성 보조금을 받는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가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죠. JMB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 신규 상장이네요. 그래서 근데 공시가 떴는데 투경이야. 내일부터 투경이죠.
그래서 얘보다 뭐 FST나 이런 애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워트도 최근 이걸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상승을 했고, 그래서 삼성 보조금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JMB, FST, 워트. FST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FST, 삼성전자 60조, 테일러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 펠리클 기술 개발 양상 성공. 이런 기사가 있어서 얘도 오늘 강했다. 기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조금 뉴스도 되고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HBM 테마들도 좋았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도 뉴스가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진 않았는데, 뭐 DI 혹은 테스 이런 애들이 움직였죠. DI랑 테스. 한미 반도체는 뭐 지금 고점에서 계속 힘싸움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고점 뚫어주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HBM TC 본더 납품 하나. 지금 한미 반도체가 그때 이제 마이크론에도 납품 수주를 했고, SK 하이닉스에도 수주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오늘도 프로그램이 조금 나갔네요. 이게 이제 양봉일 때, 빨간색일 때, 순매수가 양봉일 때, 상승 중일 때만 매수를 하면 되겠죠.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었고, 뭐 이런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엔비디아도 한국 오사트 기업 찾는데 생태계 지원 방안은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이 국내 패키징 생태계의 새로운 기회 요소로 떠올랐다. 대형 시장인 중국으로의 판로는 줄게 됐으나 인공지능 등 고부가 중심인 미국 시장 진입 계기가 형성되는 덕이다. 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을 향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해 높아지는 패키징의 중요성 대비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전에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고 다시 볼게요. 네페스 AI 반도체용 PMIC 대량 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뉴스가 있었고, 자, 네페스 반도체 사업부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게 엔비디아랑 AMD 뭐 이런 그 기업들이라고 해요. 전력 반도체 전문 팹리스사로부터 AI 서버용 저전력, 요거 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PMIC를 대량 수주하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혹은 뭐 AMD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도 한국 오사트를 찾는데 뭔가 좀 수상하죠. 진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AI용 GPU 칩과 함께 탑재할 전력 관리 반도체 이거 PMIC 패키징을 국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전문기업 오사트 한 곳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엔비디아 협력사인 미국 PMIC 팹리스가 국내 오사트의 패키징 물량을 맡기고 이를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방식으로다. 국내에 있는 오사트는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있었다. 그쵸? 미국 시애틀 본사를 둔 전력 반도체 대량 수주. 그쵸? 좀 수상하죠? 혹시 엔비디아가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네페스 애들이, 네페스가 좀 올랐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일봉이 너무 구려.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선 좀 오르긴 했어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고. 7억? 7억으로 7% 상승? 글쎄요. 얘는 나중에 기준봉 세우면은 그때 다시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해서 네페스를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 아무리 좋은 기사가 있어도 기준봉이 없으면요, 되게 이제 매수를 비중을 줄여서 합니다. 아시겠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직 이게 100%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 세우고 나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네페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 오전부터. 그러면 저게 엔비디아 저런 기대감으로 오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올라갈 때 등에 타도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판 슈퍼을 매물로 나왔다. 삼성, SK 하이닉스도 군침 흘리는 HPSP라고 해서 요 기사가 이제 시간 외에서 나왔는데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HPSP가 시간 외에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마지막 타임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HPSP가 끼가 별로야. 얘네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끼가 너무 별로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 HPSP 매물로 시총 3조 6,159억 원, 코스닥 8위, 5년 새 영업이익 10배 알짜 기업.
큰 대여가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사예요. 구글, MS, 아마존, AI 시대, 데이터 센터 증설 승부수, 각국 정부 유치전 치열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데이터 센터 AI 시대 핵심 인프라, MS 오픈 AI 1,000억 달러 투입해 초대형 센터 구축, AWS, 아마존이죠. 향후 15년간 1,500달러 투자, 부지 확보 위한 부동산 증가. 일본,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 중동 지역서도 펀드 만들어.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런 기사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AI 강국 데이터 센터 없이는 불가능, 불붙은 투자 유치전이라고 해서 여기 중동의 부국들은 뒤늦게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 만큼 빅테크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붓고 있다. 그쵸?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지난달 AI 투자 펀드를 출범하여 펀드 규모는 향후 수년 내에 1,000억 달러입니다. 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데이터 센터 테마 또 움직였죠. 뭐 한사, 센즈랩, GNC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원래는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을 했었죠. 근데 얘네 너무 자주 바뀌어요. 뭐 GNC 에너지가 대장일 때도 있었고, 센즈랩일 때도 있었고, 센즈랩은 보안이랑도 엮여 있죠. 센즈랩이 지금 차트는 가장 좋아요. 오늘 대장은 한싹이었는데 얘는 이 그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런 공시가 있었고, 한 주 1대1 비율로,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100주가 있으면 100주를 더 준다 이거예요. 무증 이런 이제 약간 호재 때문에 오늘 대장을 했지만 원래는 센즈랩 아니면 데이터 솔루션 저는 이렇게만 봅니다. 일봉은 센즈랩이 좋다.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뉴스가 있었고, 덕양산업 1조 4천억 규모 현대차 CN8 그리고 7JX2 차종 추가 수주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프로젝트명이라고 해요. 뭐 GB80이랑 아반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덕양산업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기아도 오늘 괜찮았거든요. 근데 뭐 자동차 부품 애들은 현대 기아 오르면 또 같이 오르는 그런 이제 종목의 테마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는 살짝 하락.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세게 반등하는지 봐야겠죠. 시총이 지금 뭐 1,800억밖에 안 되는데 1조 넘게 수주를 받았고, 수주를 얘네가 이번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분기별로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덕양산업은 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차트도 지금 이런 박스권 뚫어주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차트가 약간 애매해요.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직 단기 추세는 하락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어차피 단타를 할 거니까 뭐 우리가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겠죠.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송도 영종도서 실증 시범이라고 해서 이 뉴스는 그냥 그 자율주행 테마 애들이 싸그리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는 지금 보시면 너무 그 일봉이 너무 구려.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봐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만 볼 건데 저는 내일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일정 뉴스는 이게 다입니다. 내일 일정은 자동차 부품 산업부에서 자동차 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4년 자동차 산업 최대 수출 실적 달성 도모라고 해서 이런 이제 기사가 내일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덕양산업 혹은 뭐 최근 하이브리드 붙여서 올라온 코리아 FT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덕양산업은 내일 뭐 좀 적당히 눌렸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할 때 등에 올라타면 우리가 먹을 구간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산업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장이 좋다면 내일 반도체, 뭐 전력, 자동차 이런 애들 봐야겠죠. 그리고 수요일은 연준 그 베이지북 요거 공개를 하고요. ASML 실적 발표. 근데 요거는 현지 시간이니까 수요일 날 장 끝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요거를 하겠죠. 그리고 코엑스 월드 IT 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AI,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드론, 우주항공, NFT 테마까지 이렇게 많은 테마가 엮여 있는데 여기서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일날 올라오는 거 저는 매매하려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이런 기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고 최근 뉴스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효자 종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효자 종목입니다. 내일 효자 종목이죠. 일단 저는 반도체 테마 그리고 전력 구리를 같이 묶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중동. 자, 간단합니다. 내일은 밤 사이에 중동 이슈가 조용해야 돼요. 뭐 다시 전쟁을 한다 뭐 어쩐다 라고 하면 미장도 안 좋을 거고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하겠죠. 그럼 당연히 걔네들을 봐야 돼요. 혹은 그렇게 나왔는데도 원자재 가격 별로 안 오르고 미장이 좋아. 그럼 당연히 반도체, 뭐 전력 이런 테마들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미장이 안 좋다? 그럼 중동 혹은 해치 테마를 봐야겠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미장 보고 나서 일어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테마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반도체, 전력, 구리, 데이터 센터, 중동 볼 건데 지수가 좋다면 이렇게 볼 거예요. 지수가 안 좋다면 시가에는 중동 테마를 봐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테마 중에서는 JMB랑 FST 얘네들은 그 삼성 반도체 보조금 그 테마죠.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 그리고 DI랑 테스는 HBM 쪽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I는 최근 거의 뭐 제주 반도체급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올라간 만큼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내일 그 투자 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내일까지 오르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는 광기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DI 좀 내일 주시를 할 거고, 테스는 오늘 좀 올라왔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제가 매매를 많이 해본 종목은 아니고 약간 수급주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DI가 더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반도체 볼 거고, 전력 그리고 구리테마에서는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진짜 아쉬운 게 원래 우리 금요일날 잡았었어요, 얘. 근데 금요일날 지수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수익 내고 나왔어요. 이것도 시가에 사서 금요일날 3% 이상 먹었거든요, 여기서. 3% 정도 먹었어요. 원래 5% 넘게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3% 정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상승이 15%. 우리가 산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고, 시간 외까지 6%. 이거 효자방이 아직 들고 계신 분 있으려나? 그럼 우리가 산 타점에서 이틀 만에 21%가 오른 겁니다. 그쵸? 효자방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자, 깨알 홍보. 우리 효자방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여기 연락 주시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 안 좋을 때 제가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실력 늘게 음성톡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원전선 전력 테마 중에, 그리고 구리 테마 중에는 KBI 메탈, 구리 그 국채 구리 가격 보신 다음에 매매해야겠죠. 만약에 구리 가격이 많이 좀 하라 그래, 그러면 내일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중에는 센지랩 볼 예정이고요. 중동 테마 중에는 한국석유가 오늘 대장이었으니까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개별 종목 볼 게 많아요. 엑시콘도 그 CXL 테마 대장이었죠. 근데 얘가 시간 외에서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한번 주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도 이런데 고점 뚫으면 주시할 거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지수 어렵고 지수가 안 좋아서 주린이 분들 시장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한 거 매일 보여드리죠. 저는 이런 거 매매한 거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투자방 들어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말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주작을 할 수가 없고, 항상 보시면은 거의 다 수익이죠. 제가 뭐 이렇게 매매해서 손실 나는 것도 없잖아요. 최근 뭐 세게 맞았던 종목 중에는 3천당 제약이 있는데 이미 다 복구를 했고, 지금 그거 말고는 이번 달에 걔 빼고는 그냥 매일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황 보고 차트 보고 호가창 보면은 지금 어렵지 않아요. 테마주가 이렇게 있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하시면 더 매매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편한 돈으로 해야 돼요. 뭐 누구한테 빌리거나 대출받거나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더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장세에서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